시즌이 끝난 뒤 각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재무제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적료와 에이전트 수수료, 선수들의 급여의 부채가 얼마 있는지 등등 언론들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며 팬들은 이제 각 클럽들의 재정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와중 팬들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토트넘의 주급표 있습니다. 나름 빅6 클럽에 속하는 토트넘이 다른 구단에 비해 형편없는 박봉으로 선수들의 가치를 후려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팬들은 이것이야말로 토트넘이 작은 클럽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는데요. 게다가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모두가 예상한 금액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선수들의 주급표 완전히 밝아 벗겨진 토트넘은 이제 빅클럽들의 손아 뒤에서 자신의 핵심 선수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종료되었지만 아직 선수들의 시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파 아메리카와 유로 대회가 남아있고 이제 선수들은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중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인데요. 경기 종료 불과 3일 뒤 호주까지 날아가 또 친선전이 정신나간 일정을 끝마친 손흥민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다음 싱가포르와 중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이후 경기장 안팎으로 꽤나 많은 잡음이 일어났던 한국 대표 팀이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손흥민 선수의 짠한 모습에 팬들은 이제 국가대표는 은퇴하고 클럽에 집중하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매치 뉴페이스들이 대표팀에 많이 합류했지만 여전히 국제대회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기에는 한참이 부족하다는 언론들의 평입니다. 배준호 비롯해 오세훈, 황재원, 최준 등등 연령별 대표팀에서 활약을 펼친 기대주들에 발탁했지만 사실 축구를 라이트하게 즐기는 일반 팬들의 눈에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나마 현재 잉글랜드 클럽 스토크시티에서 활약하는 배주호 정도가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팬들은 역시 저번 아시안 컵이야말로 손흥민이 트로피를 딸 수 있었던 최후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1960년 우승을 마지막으로 한국은 항상 아시안컵에서 번번이 트로피를 놓쳤고 대회 중간중간 이란과 호주, 일본과 같은 강팀들을 만나 좌절한 적도 많았지만 이번 2023 아시안컵은 한국 대표팀의 스쿼드는 비록 완벽하지 않았고 구멍도 있었지만 해외 빅클럽에서 뛰고 있는 스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다른 팀들과 비교해 봐도 전혀 꿀릴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확실한 우세로 평가받던 한국은 강에서 요르단의 발목 잡히며 또 아시안컵에서 패배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팬들은 실망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정신적으로 힘겨워했던 건 바로 손흥민 선수였죠.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출전함 동시에 시즌 중간 국가대표까지 합류에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너먼트에서 영웅적인 활약으로 조국을 수도 없이 구현했기 때문에 이번 패배는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전날 밤 있었던 탁구 게이트 사건으로 인내 대표팀에 내분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한국 축구계가 한바탕 뒤집어졌고 손흥민 선수는 손가락 부상까지 입은 채 토트넘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는 클럽을 위해 활약했지만 결국 후반기 뒷심이 부족했던 토트넘은 성적이 수직 낙하하여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이번에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현지 토트넘 기자는 맨시티전을 패배한 뒤 토트넘 팬들은 아스날의 우승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 모두가 기뻐하고 있었고 토트넘 선수단은 라커룸에서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오직 손흥민만이 패배로 인한 결과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고개를 받고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를 억누르는 듯이 보였으며 감정을 추스르고 입을 떼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런던을 연고지로 한 스포츠 언론인 풋볼 런던은 이제 토트넘과 손흥민의 동행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팬들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이번 여름 급속도로 이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시즌이 끝난 뒤 영국 현지에서는 이적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야말로 영국 스포츠 언론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역시 이들 중에서도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른 것은 손흥민의 이적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흥민이 워낙 스타 플레이어 대중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기 때문도 있겠으나 다른 대륙 선수들은 코파 아메리카와 유럽까지 치른 뒤에야 본격적으로 에이전트를 통해 협상을 하는 반면 손흥민 선수는 이미 아시안컵이 끝났고 특별한 대회가 없기 때문에 6월 11일 열리는 중국 전이 마지막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적이 일어난다면 아마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 측 에이전트가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 높습니다. 얼마 전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가 다음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와 시티 팬들과 영국 현지 언론이 한 바탕 뒤집어지기도 했는데, 최근 맨시티의 최측근 기자 노마틴 리에 여전히 맨시티와 과르디올라의 재계약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혀졌는데요. 워낙 맨시티 전담 기자들이 몇 없고 기사를 얼마 안 쓰기도 하지만 이루마티오 과르디올라와 가까운 지인 사이에 더 가깝기 때문에 노마틴 통한 소식은 특히나 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과르디올라에 관련된 그의 말 한마디는 아주 강력한데요. 시티 고위직은 과르디올라가 팀을 2년 더 이끌어주기를 원하고 그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막대한 이적료를 지원해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사실 최근 맨시티가 엄청난 지출로 유명했던 과거에 그 명성에는 걸맞지 않게 돈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부 이번 이적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현재 맨시티가 준비 중인 대형 영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손흥민이란 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맨시티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줄 만한 선수가 유럽에는 몇 없는데다 그렇다고 향후 몇 년 뒤를 내다보는 유망주 선수를 데려와 키워 내기에는 그 전에 과르디올라가 떠날 판이죠. 결국 10년 가까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구른 베테랑 선수임과 동시에 월드 클래스의 기량을 가졌으면서 아직 B클럽에 소속하지 않은 데다 이적 시장 매물로 나올 만한 선수는 오직 손흥민뿐인 것이죠. 게다가 맨시티의 전담 기자에 의하면 손흥민 영입은 생각보다 더욱 돈을 아낄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맨시티는 손흥민의 이적료로 5천만 파운드를 준비하고 있고는 줄이 넘어간 데다 계약이 1년 남은 시점에서 토트넘 측도 이 제의를 기쁘게 받아들일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토트넘의 주급표는 팬들을 당황시킨 동시에 맨시티에게 의외의 이득을 안겨다준 셈이 되었는데요. 손흥민의 주급은 19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는 토트넘 내 1위이고 적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토트넘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후려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는 토트넘을 떠났지만 페리시치의 주급 18만, 그리고 이번 시즌 영입된 제임스 매디슨은 주급이 17만 파운드입니다. 손흥민이 그동안 유럽에서 보여준 업적과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이 둘과 고작해야 1위만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박봉이라 할 수 있죠. 게다가 손흥민 아래로 평가받는 라임 스털링은 첼시에서 32만 파운드를 수령 중입니다. 이번 시즌 고작 리그 7골만을 기록하여 국가대표에서 마저 탈락했고 잉글랜드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선수라는 별명을 받고 있는 맨유의 래시포드도 30만 파운드를 수령 중이죠. 심지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악의 영입으로 평가받는 14억짜리 거품 선수 안토니마저 20만 파운드로 손흥민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보통 상위 클럽들은 출장 수당과 무실점 보너스, 득점 보너스의 우승 보너스 등등 팀 성적에 따라 더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들에 비하면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클럽의 평범한 B급 선수들의 절반도 안 되는 주급을 받고 있는 셈인데요. 사실 구단 재정 관리에 있어 이적료 지출보다 주급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상 이상으로 낮은 손흥민의 주급은 맨시티 입장에서는 더욱 반가울 것이라는 게 영국 언론들의 반응입니다. 물론 맨시티에 가면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될 텐데요. 케빈 데 브라이너와 엘링 홀란드가 40만 파운드 근처의 주급을 수령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적이 성사된다면 최소 30만 파운드가 넘어가는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 수당과 우승 보너스를 합한다 토트넘에서 받던 금액보다 2배에서 3배에 가까운 연봉을 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9년간 토트넘에게 수천억이 넘는 재정적 이익을 안겨다준 손흥민을 토트넘이 구단이 지금까지 이렇게 노예마냥 부려먹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손흥민이 탈트넘 성공하여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클럽으로 이적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